25년째 영업만 해오신 외길 인생 영업통. 그러니까 세일즈는 확률 게임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접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기가 그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해야죠. 압박은 벗어날 수는 없다. 영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상품권만 한 1,000만 원? 또는 제일 많이 받아보면 한 1억 정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귀한 조언을 해드릴 한 분을 모셨습니다. 25년째 영업만 해오신 외길 인생 영업통 우리 이사님 모셨습니다. 현직이시고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파상부터 저는 시작을 했고요, 무역회사. 그 경력을 빼고 금융권에서는 한 25년 정도 있었고요. 첫 직장이 금융권에서는 외국계 은행에서 그 지금 말하는 PB, 그 프라이뱅커를 했었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4개 증권 회사를 옮기면서 금융권에 계속 25년째 있는 한상복이라고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걸 좀 하고 계세요? 그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객이 갖고 계신 자금을 어떻게 투자를 해드리냐, 조언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좀 이사님급 정도 되면 만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 자산 규모가 그런가요? 물론 뭐 돈이 많다고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한 분은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뵀어요.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아무튼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도 좀 계시고. 연예인도 있었고요. 그쪽이 사실 더 궁금하긴 한데 오늘 다룰 얘기는 저희가 영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고객을 모셔오는 것도 이사님의 몫인가요? 그럼요. 그래요? 예전에 은행에만 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계 은행이라서 사실 고객이 넘쳤어요. 그쵸. 그냥 앉아 계셔도 앉아도 그냥 그 고객들만 관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도 있지만 본인이 개척해서 본인이 원하는 고객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지점을 이렇게 한 2, 3년에 한 번씩 옮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바뀌어요. 네네네. 근데 증권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가 회사를 관두지 않을 때 고객이 떠나지 않는다면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라고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는 그럼 내가 고객을 발굴해야 돼 이런 생각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은행보다는 이렇게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약간 프로페셔널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통을 제가 모셔왔죠. 그 고객 발굴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거부터 이 핵심 기술부터 뭐 기술이라기보다는 핵심 노하우부터 한번 또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노하우라고 하긴 좀 뭐고 영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화나 서비스를 이렇게 판매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보통 분들이. 하지만 자기의 가치를 파는 거. 이게 영업이다. 나의 가치를 판다. 그렇죠. 나의 제품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걸 판매하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약간 트릭을 쓰거나 본인만을 위해서 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좀 접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 고객을 위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자세로 아마 해야지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갖고 계신 그러면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들과 했었던 일 중에 혹시 뭐 한 가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고객들이 조금 나를 신뢰해 주시는 것 같다. 좀 이제 믿음직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고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투자했던 것을 매주나 매월 뭐 어느 날에 나한테 투자 내역을 보내달라. 그거를 항상 일정한 시간, 일정한 날짜에 꼭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한 100명, 200명 뭐 이렇게도.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망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이메일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은 사실 개인정보 그 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모르는 사람한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는 분한테는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한 10년, 15년째 꾸준하게 한 이메일을 계속 매주 시황을 보내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 그럼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전화해야 되는 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10년 보냈어요. 그러면 11년째쯤 되나요? 언제쯤 전화해야 되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전환율이 낮을 뿐이지 그 세일즈는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를 했는데 하나가 걸리면 100개를 하면 10개가 걸리잖아요. 그렇네. 그런 식이죠. 세일즈. 한 번에 돼갖고 100% 다 성공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영업하면 나는 너무 갑질을 당할 것이다라는 걱정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갑질에 대해서 뭐 고객들한테 너무 의리 위치에 돼야 되니까 실적이 압박받고 이런 걸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체감은 잘 안 되겠지만 첫 번째, 실적에 대한 압박이라는 거 있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습니다. 영업이
어렵고 쉽고 두 개가 다 양면성이 있지만 네.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데는 이제 너무 못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줬는데 그때까지도 못했다. 네. 그러면 정규직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해고를 못 하잖아요. 해고 못하죠, 우리나라. 예, 혼자 스스로 관두게끔 네.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원격지 발령을 한다든지. 자기 집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네. 뭐 대전으로 발령을 한다든지. 아이고야. 그러면 출퇴근 시간만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쓰레기 같은, 아이고. 그거 말고도 또 업무를 좀 네. 과중하게 해준다든지. 보이지 않는 그런 네네. 시선을 준다든지. 이런 게 네. 되게 많아요. 어. 그러면 자기가 아이 더럽다 생각하고 이제 관두는 경우가 네네네.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장난이 아니죠. 사실 저도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옛날에 은행에 있을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 은행은 예, 은행은 그래도 꾸준하게 오고, 물론 거기서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스카우트 비슷하게 당해서 이제 증권회사 처음에 증권사. 창립 멤버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점장으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 니네 지점은 네가 맡아야 된다. 네네네. 그걸 저는 잘 몰랐어요, 그 전에는. 처음에는 편하게 해. 네. 몇 년 시간을 줄 테니까 천천히 자산 관리를 해라. 스카우트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뭐 이렇게 괜찮겠다 생각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매달 오는 스트레스가 네. 월말 되면 이제 지점장 회의를 통해서 네. 받다 보니까 그때 제가 고혈압이 생겼어요. 아, 고혈압이요? 네, 원래 혈압이 없었는데 자꾸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그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걱정을 해야 되는 건 있긴 있나 봐요.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그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음. 어차피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 되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해야죠. 근데 이제 그 방법은 본인이 그거는 사실은 본인의 노하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제가 이제 옛날에 세일즈 했던 선배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가장 좋은 건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있을 때 네네네. 본인 실적이 안 좋다. 예. 근데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분명 1, 2등이. 예,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벤치마크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하면 그 사람처럼 못 돼도 반 이상만 하더라도 네네. 중간은 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걸 이용해야 돼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서 맨땅에 헤딩이라고 네네. 하는 걸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예. 그 사람을 따라서 똑같이 하면은 반은 따라갑니다. 네. 제 생각은 좀 그런 편입니다. 제가 사실은 영업 실적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이런 거 희망하고 지금 여쭤봤는데 가다 보니까 압박은 벗어날 수는 없다. 영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압박이 싫거나 네. 그거를 피할 수 없는 자기의 능력이 피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영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실적이 안 좋으면 네. 아시겠지만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업도 완전히 100% 영업도 있고 네네. 관리하면서 영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좀 쉬울 수도 있죠. 그렇죠. 관리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관리를 하는 부분도 네. 있고 개척을 안 하고 네네. 고객이 많은 회사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그냥 영업 관리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다른 경우죠. 다른 네. 이사님은 좀 어떻게 푸세요? 그 스트레스요? 매일 지금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죠. 네. 저는 그날 저녁에 네. 그냥 운동하고 네. 땀 흘리고 잡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술로 풀었는데 네. 더 안 좋아서 네. 대신 본인이 그 업종에서 계속 살아남고 더 크려면 성장하려면 저는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답이 없어요. 딴 거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이 그렇죠. 노하우를 만들어가야 된다. 의존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날 되도록이면 그날 안 돼도 빨리 풀어야 됩니다. 본인만. 네. 고객 앞에서 죄송합니다. 고객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본인 마음은 네. 풀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장점도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장점. 본인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직업 중엔 최고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뭐 로봇이 있어도 네. 가장 오래 삼을 직업이 세일직업. 그래서 뭐 잘하는 분들한테 제가 아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못하는 직원은 사실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라 하는 얘기가 네네. 잘하는 분들은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남고 그래서 네. 맞는 사람은 너무 좋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이거 대략적으로만 그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 성과 네네네네네.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몇 %까지
받아보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특히 은행은 크지 않고요.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보험으로 한번 판매왕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예. 보험을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바캉슈랑스 이런 걸로. 네, 방가주랑스 네, 내가 네. 일기입니다. 아예 최초에 여기서 밝혀지는 일기 최초. 예. 그쪽 보험에서 네. 1등을 해가지고 예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때는 돈으로 안 주고 상품권으로 주더라고요. 아, 예, 짜네. 네. 돈도 물론 조금 네.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좀 받긴 했는데 그래서 상품권 한 1,000만 원? 그때 당시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가 그 연봉으로 따지면 저는 제일 많이 받아본 게 한 1억 정도? 연봉 빼고. 엄청 많네요. 예. 별로 안 받았어요. 라고 하시길래. 아니 그 예전에 별로 안 받았어요. 하시길래 진짜 조금 받으신 줄 알았는데. 예. 1억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괜찮아요. 예, 아무튼. 영업을 잘하면 네네. 뭐 1억 정도는 뭐 쉽게 네. 얘기할 수 있는. 네네. 그 25년 동안 이제 영업만 쭉 하시다 보면 네네. 사람만 봐도 이분이 영업을 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배들 보면 얘는 영업인으로 잘 맞다. 약간 이런 공통점이 좀 있나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 네. 느낌은 있어요. 그게 맞진 않죠, 100%. 네네. 한 7, 8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벌써 이렇게 화나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둡지 않고, 화내요. 네, 그러니까 화나다. 왜, 인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은 상관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세일즈 잘하는데, 네네네. 말을 굉장히 잘할 것 같지만, 예.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근데 고객들은 이 사람이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가 봐도 진실된 사람이었었고, 네. 예. 근데 이제 말을 표현을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너무나 손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 중요한 건 그래서 말이 아니라 예. 저희가 느낌으로 보면 좀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좀 어두워. 있어요. 네, 느낌 네.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네, 맞아요. 느낌이 그런 사람은 전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 중에서도 진짜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생각이 많으시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밝은 사람이 있으면 좀 다가가고 싶거든요. 네. 그 정도는 그 기본은 해요. 그런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실적도 한 중간을 합니다. 영업에 대한 또 질문인데요. 네. 영업에도 전략이 있나요? 있습니다. 요즘은 영업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보면 네.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옛날 분들은 뽑았어요. 그런 분들을. 네. 근데 요즘은 안 뽑습니다. 잘. 뭐가요? 그것만 갖고 안 돼. 플러스 알파. 네.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영업의 전략은 시스템화를 구축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메모장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고객이나 네. 법인을 만나면 네. 거기다 무조건 기록을 쭉 해놓는 거죠. 그날 내가 만나서 뭘 먹었는지. 뭐 상품 가입하는 건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생활적인 거. 뭐 형제가 몇 명이든지, 뭐 애가 몇 살이고, 네네. 이런 거 다 기록을 해놓죠. 네. 그다음에 기념일까지 웬만하면 알아서 네. 해놓고.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메모장을 보면서 네. 만나러 갈 때 항상 습득을 하죠. 그 전에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선물을 줬으면 이번에 네네. 같이 똑같은 걸 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똑같은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관심이 뭔 거를 얘기했는데 다시 또 물어봐. 취미가 뭔지. 이전에 얘기했는데. 네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고객이 많아지면.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거기다 다 메모를 해놓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쌓여가면 네. 이제 MGM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멤버 兼 멤버라고 그래가지고 네. 고객 소개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분과 신뢰를 쌓으면 다시 네. 소개를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그게 제일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예, 특히 제가 많이 효과를 봤던 건 그거 같아요. 그분하고 신뢰가 좀 있으니까 네네. 이분이 모임이 있어요. 예. 그 사적인 모임을 제가 따라가서 잠깐 앉아 있겠습니다. 만약에 모임이 있을 때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소규모 모임이니까 한 7, 8명 이렇게 모여요. 네. 자리에 한 조그만 4, 5명? 그러면 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쟤는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렇죠. 내가 잘 아는 은행 직원인데 하도 부탁해서 그냥 앉아있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은행이 이래 금융 쪽이 이래서 물어봐요. 내가 펀드를 어디다 했는데 이 펀드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 소개를 안 해요, 저는.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네. 밥 있는 거 같이 먹고 그러면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저는 효과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근데 이사님 네. 볼 때는 진짜 영업맨이신 것 같아요. 막 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그럼 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거기서 제가 옆에 앉아 있을게요를 말하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목표 달성 능력 하나만으로 나는 어떻게 해서 이거 달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이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옛날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은행에 있을 때는 고객들이 그 PB한테 고객을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를 들어봤느냐. 네. 근데 한 70%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래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70%의 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퍼져서. 지금은 너도 나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좀 네.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습관이 안 되면 얘기를 안 해요. 네. 뭐 얘기하는데 뭐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드는 게 아니죠. 네. 그 영업을 할 때 네. 가장 기억 남는 일이 어떤 게 좀 있으셨을까요? 25년 인생간 이거 하나가 좀 기억 남는다.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실적에 대한 거였었어요. 네. 맨땅에 헤딩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콜드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전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라든지 네네. 무조건 전화를 걸어서 모르는데 네. 약속을 잡고 네. 가는 거예요. 예예. 가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거래처를 하나 뚫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예.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한 4년 만에 뚫은 적이 있어요. 오. 4년. 처음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처음 오라 그러더라고요. 예예. 갔는데 여러 군데서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담당자는 귀찮기도 하지만 이제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사드리고 뭐 명함 주고 뭐 했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갔죠. 네. 또 전화했더니 또 오래 그래도. 그랬더니 한 세 번쯤 갔는데 네. 간다는 소리가 보통 애들이 자기가 한 세네 번 와서 거래 안 해주면 안 온대요. 그러니까 보통이 근데 그래요. 세일즈를 처음 이제 신규 고객을 뚫을 때는 몇 번 가서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안 가요. 패스하고 다른 데를 또 뚫고 이러는 거죠. 네네.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너 진짜 봐도 여기 안 될 것 같다. 네네. 이런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거기는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그분이 중간에 명퇴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2년 후에 명퇴를 하더라고요. 그래 술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랬거든요. 그분하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래도 못 해주고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기 후임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한테 또 공을 들였죠. 또 한 1년. 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네. 그 명퇴하신 분이 그랬대요. 가면서 나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몇 년을 찾아오면 오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잘 관리해주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거래하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네. 그 다음 후임자가 저를 털어준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러니까 4년 만에 터갖고 제일 큰 고객이 됐죠. 법인이. 그게 제일 값진 소득이라고 그럴까? 어떤 뭐 금액이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게 사실 성취감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세일즈맨들.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계 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관계 영업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아직 네. 많이 남아 있나요?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잘하는 분들의 네네. 7, 80%는 관계 영업입니다. 네. 사람 믿고 그리고 또 편하고 하니까 노력을 네네. 정성을 또 많이 들이고 네. 그쪽에 가게 돼 있어요, 사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거는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네. 세일즈가 가장 오래 남는 직업이다. 전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가 짱이다. 네. 짱인 건 아니에요. 다른 거 요즘 AI 도 많으니까 사자단은 많으니까. 다른 거 네. 있어요. 다른 것도 보되 여기가 더 좋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